오늘 대통령의 마지막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장소가 부산이었고 해수부였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있었던 곳이 해수부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굉장히 쏠렸었는데 실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무회의를 지방에서 한 일이 있나요? 부산에서 하는 건 노무현 정부 이후의 처음입니다. 좀 새롭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에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봤는데 워낙 꼼꼼히 준비도 잘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전 자체를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다음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찾고 있다. 요 정도 수준에서 그만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전재수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였고 이제 그런 그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부산 민심 더 나아가서는 부울경 전체 민심을 겨냥한 그런 전략적인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장관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대통령의 저 말씀은 해당 지역의 민심을 좀 다독이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는 후임 해수부 장관을 해당 지역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보고 석상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우선적으로 후임 물색을 부산 지역 출신 인사들을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수부 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 장관이 공석이어서 아마 해수부 안팎으로 굉장히 부처가 흔들리는 상황일 거예요. 그걸 좀 다독인다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타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리고 차질 없이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이런 걸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수부 조직을 좀 안정시키면서 지방선거 앞두고서 자칫 동요할 수 있는 부산 민심을 다독이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오늘 업무보고에 좀 포함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한 곳에는 늘 이렇게 지방선거 이런 걸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년 전에 있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야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고민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석 하에서 사실은 부산 출신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현역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을 발탁을 했고 그리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 정도 성과 업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성과와 커리어를 가지고 부산시장 후보로 사실 차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지금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12월이고 선거는 6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후임 해수부 장관도 전재수 장관을 발탁했던 배경에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서 하고 또 그분을 다시 또 내년에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국정 업무 보고할 때 보면 꼭 그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한테 물어볼 때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 내 갑질처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을 이번 해수부 때 안 하는 걸로 봐서도 해수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전재수 장관을 여권에서 버린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특검을 수용하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바둑에서 사석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을 사석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어쨌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전재수 장관의 그런 해명을 믿는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제 특검을 수용하게 된 거는 그보다 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론에서 특검 수용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교 유착이나 이런 건 고의를 아예 끊고 가자라는 이제 이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잘 들여다보면 지금 여권을 향한 의혹의 시기는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향한 의혹의 시점은 지난 대선 전후로 한 시점이거든요. 훨씬 더 가까운 시점인데다가 대선 때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사실은 통일교 전체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올인을 했던 이제 그런 그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확대하면 야당 쪽에도 타격이 될 내용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일정하게 쓴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야 가리지 말고 지위 고하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초기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자칫 여기서 특검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야당은 계속 공세를 취하는데 여당이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국정 주도권이랄까요? 이런 걸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데다가 여당이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3특검의 후속 특검, 2차 종합 특검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선회 입장으로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여전히 쟁점은 있습니다. 특검의 추천권을 어떻게 할 건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뭐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건 이제 후속 여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리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보면은 확답이라고 하죠.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안 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아마 민주당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결정을 한 조그마한 배경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이 이 의혹에 걸려서 낙마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공동으로 같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뒤져보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분위기,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런 인터뷰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나경원 의원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봐도 나경원 의원의 성격상 안 갔으면 확실하게 안 갔다고 할 뿐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답하기가 그렇다. 이거 다른 걸 대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동안에 통일교라고 하는 이 비주류 종교 단체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줄을 대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시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특검을 수용을 해서 특검이 발족이 돼서 수사를 시작하면 이 판도라 상자가 어디로 일지 사실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누구도 저는 안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 재단의 입김을 강화하고 재단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재단의 민원과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복되고 정말 심혈을 기울인 로비와 민원과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 밝혀진다고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들 많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수용이 되면 단순하게 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또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다음에 정치개혁에 큰 판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윤영호 씨 진술이기는 합니다만 전재수 전 장관도 무슨 뭐 명품 나온 수준이고 나머지 뭐 연루된 전 의원들은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정도. 뭐 나경원 의원의 얘기처럼 금품 수수가 있었느냐, 부당 거래가 있었느냐가 핵심이긴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부정의 증거이기 때문에 윤영호 씨 진술 이외와 그에 관련된 이제 물증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금 국수본이 진행하는 수사에 말하자면 향배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아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공소시효가 쟁점이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데다가 뇌물죄라 할지라도 3천만 원 미만의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되면 마찬가지로 연말이 공소시효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국수본이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를 중간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국수본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 적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적극적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추가적 진술이나 물증을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특검이 이게 이제 출범해서 막 수사를 이제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수사 인력이 파견돼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불씨가 정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 보건데 통일교는 뭐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권이나 자신들의 뭐 여러 가지 그 교단 내에 수건 사업들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런 어떤 종교와 또 정치권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이나 거래 이건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거기서 어쨌든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다면 엄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